최근에 지옥 시즌2라고 하는 그 OTT 드라마를 봤거든요. 실수 없는 공포,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 이 끔찍한 공포, 그 공포가 이제 인류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뭐가 뭔지 모르는 좀 되게 혼란 같은 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은 잘 사는 이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런 놈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놈들이 벌 받지 않는 세상. 그게 지금의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말하는 건 진리고 남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할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부자되라고 뭔가를 권유하면 삽으로 때려 죽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옥이죠, 지옥. 온갖 놈들이 가짜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최근에 부동산으로 연끌한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경제적인 죽음을 당할 겁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죠. 개막장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세상 돌아가는 꼴이 혼란스럽고 엉망이죠. 부모에게 사기치냐, 지저분하게 사기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슈를 선점하겠다 그러고 뒤에서 조정하고 진실을 지키는 건지 진실을 숨기는 건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사이비와 가짜가 조작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죄인, 지옥, 누가 죄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지옥,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천국인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냥 움직이고 이해득실만 따지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죠. 뭐가 진짜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정말 확실한 건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견뎌야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존재다. 줏대나 믿음이 없는 존재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네, 백성들 아니면 시민들을 민중들을 그렇게 이 가진 자들 기득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를 정오하게 하고 죽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지옥. 그 지옥은 이미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언제든 많은 사람들을 몰락시키고 이제 죄인으로 전락시켜서 그들에게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하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거짓 위에 안정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도 많고요. 이 세상은 신념을 가진 이들이 혼란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신념, 거짓된 신념, 삐뚤어진 확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의미 없는 걸 의미 있게 만들고 서로를 정오하게 하고 서로를 피하로 구분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금도 안 돌고 소비도 없고 내수가 침체되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더욱더 우울한 일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이 앞으로 펼쳐지겠습니까? 꽤나 어렵고 우려스럽고 꽤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안 팔리고 사람들이 안 몰리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파트이든 그게 자전거든 자동차든 뭐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힘들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잘 지키고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면 아주 큰 이제 박앤세일 기간을 맞이한다고 하죠. 가래치기를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좀 있으면 아파트 등 여러 물건들을 다 던진답니다. 대출을 안 받고 능력에 맞게 사면 된답니다. 욕심이 선을 넘으면 벼락이 떨어진다고 하죠.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건 더 힘들고 사고 난 이후에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더욱더 어렵죠. 소득이 되고 난 뒤에 아파트를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게 현명하다라고 하죠. 욕심 안 내고 팔릴 때 판 사람이 고수라고 하죠. 지금은요 팔려고 내놔도 사람들이 안 사간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아파트 값이 3배가 오르고 4배가 오르고 무슨 의미입니까? 안 팔리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 그것만큼 우울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일본의 과거 버블 붕괴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시작이죠. 지금 우리는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공실 증가, 경제 심리 악화 등 매우 심하죠. 대기업 건설사 부도설도 좀 있으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좀 잘 궁리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죠. 지금 50만원 소액 대출 건수가 IMF 때보다 더 많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2030들 연끌한 이들이 이번에 꽤 많이 쓸려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대개 105만 25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퇴직하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넷플릭스 한 6개월 보다가 지루해지면 프랜차이즈 창업하겠다라고 나서겠죠. 요즘은 퇴직금 노리는 사기꾼도 많답니다. 온전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직장 나와서 함부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한 개 가구, 처분 가능한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갚는 게 40%를 넘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7명 중에 1명이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쓴답니다. 답이 없는 거죠. 7분의 1이 망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한 15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충격이죠. 게다가 자영업자 대출은요. 평균 4억 8천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망하는 가구들 150만이라고 하는데 믿기 어려운 거죠. 월급의 40%를 대출이자로 내면요.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미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부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디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죠.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 3명 중에 1명이 극빈곤층이라고 합니다. 7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밥을 굶거나 가정이 해체되거나 신분을 버리고 야반도주하거나 믿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대비 대응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꽤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러운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걸 명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